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단입니다. 저번 시간에 음양 오행에 이어서 오늘은 청간 물상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간 물상. 행운이란 준비와 기회를 만났을 때 나타난다. 아무리 좋은 운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냐면 다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네요. 항상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청간 물상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간하면 우리가 갑을병정 무경신 임계 10개의 10청간이 있는데 이 청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간은 세상 사람들, 인간들의 사주팔자를 보고서 운명을, 인생을 기륭화복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그의 본체, 일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간 속에 본인의 성정, 본인의 마인드, 본인의 가치관, 본인의 특징 등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간에 의해서 오는 운이 제각각으로 다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운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모두가 똑같이 적용되는 그 한 해이지만 일간이 제각각 틀리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운이 전부 다 틀려지게 되는 어떤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의 중요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정, 성격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격이 바로 곧 운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성격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10청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10분의 1은 다 너날 것 없이 간목에 포함되어 있고요. 간목이 끝나면 나중에 같은 목이지만 또 음의 목인 을목에 또 10분의 1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청간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먼저 간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이라고 하는 물상은 우리가 목은 아까 파란색이고 동적이고 그죠? 어린 유 소년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서 머릿속에 듣고서 그림을 잡고 그리는 어떤 이런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거는 곡직혈기라고 해서 위로 솟구치는 기상 이런 걸 갖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위를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마치 독불장군 같은 이런 기질이 많고 자기 주장이 상당히 강하다 하는 메시지 머릿속에 그림을 자꾸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청간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시작의 개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간목 일간들이 보면 아이디어라든지 머리가 출중하고요, 기획력이라든지 상상 이런 것들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어떤 그 기획을 짜고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밀어붙이는 추진력이라든지 통솔력, 추근지심 이런 것들이 강한 게 바로 간목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와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마이크라든지 안테나 이 정보력 상당히 대단하죠. 그리고 또한 여기 지혜가 좋고 슬기롭기 때문에 여우를 상징합니다. 여우라고 하는 동물을 가만히 보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가장 먼저 빨리 독립을 하는 게 여우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여우는 들어갈 때 보면 들어가는 입구는 하는데 도망치는 출구는 대단히 서너 개씩 여러 개를 파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우 사냥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고들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간목의 특징을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정을 보게 되면 상당히 곱고 강하고 보수적인 기질이 강해서 위로 솟구치려는 이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든지 책임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강한 반면에 간목을 갖다가 간섭하거나 억압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싫어하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단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합을 볼 때라든지 아니면 자녀들 양육 교육하는 방법을 갖다 얘기할 때 자녀나 아니면 그 배우자가 간목일 경우에는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더 그죠? 거꾸로 반대적으로 성질만 돋구는 안타까운 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일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칭찬을 하면서, 그죠? 칭찬을 하면서 그의 마인드에 동조하면서 같이 어우러지면서 뭔가 교화를 하는 방법이 많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3대 보소 중에 하나가 바로 적천수입니다. 그래서 천간을 갖다가 아주 심플하게 섬세하게 잘 타치를 해놓은 게 바로 적천수의 천간론이기 때문에 적천수 천간론에서는 우리의 간목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간목 참천 탈퇴유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푸른 나무를 갖다가 큰 나무를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 보니까 춘불용금, 추불용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참천 하늘까지 위로 솟구치는 기상이 하늘로 올라가는 기상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탈퇴유화 뭔가 내가 변화를 주고 바뀌려면 불이라고 하는 게 항상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화통명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화가 있어야지만 목생화 비례지향적인 미래를 갖다가 밝게 나가는 어떤 일들이 되겠다. 그래서 화가 있는지 없는지가 간목일간 중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걸 갖다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춘불용금 이 봄에는 그죠? 춘불 봄에는 이 금이 이제 봄에는 어린 새싹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의 시퍼런 칼날이 도끼가 면도날이 있으면 상당히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금이 상당히 안 좋다 하는 거고요. 추불용토 이 가을에는 흙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죠? 가을 하면은 에너지가 안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되겠죠. 여기 화치승용 수탄기호 이렇게 나왔습니다. 화가 너무나 치열할 때, 화가 왕할 때는 승용, 용을 올라타라. 용이라고 하는 거는 진토를 얘기하죠. 진토. 그러니까 불이 강할 때는 요 진토를 갖다가 내가 활용을 하고 수탄기호, 수탕 넘쳐 흐를 때는 요 기호, 호랑이를 올라타라 이제 인목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수탄기호. 그래서 요거 많이 씁니다. 화치승용 수탄기호. 이거 잘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여기 지운천하, 식립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죠? 땅이 윤택하고 이게 기후 조건에 알맞으면 여기 나는 천년이고 만년이고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적천수 천간론에서 이렇게 간목을 갖다가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의 성정, 간목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솟구치는 이 기상을 갖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변화를 하면 화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화가 있으면 목화통면에서 상당히 아주 발전적이고 너무 좋다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봄에 태어난 이 나무는 금을 갖다 사용하지 아니하고요. 가을에 태어난 이 나무는 흙을 갖다 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이 너무나 많을 때는 승용, 진토를 사용하게 되고 물이 너무나 많을 때는 나는 기호, 호랑이를 올라탈 겁니다. 즉 인목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지운천하 식립천고 그죠? 땅이 윤택하고 기후가 알맞으면 나는 천년이고 만년이고 그 자리에서 늠름하게 나는 그대로 성장할 겁니다 하는 게 바로 적천수 간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정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운에서 이렇게 변한다. 기룡화복을 갖다가 이렇게 논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렇게 간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목은 목인데 음의 을목에 대해서 잠깐 성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은 간목은 아까 그죠? 대립목이 되면 을목은 꽃이나 화초, 잔디 같은 거죠. 그래서 상당히 간목의 어떤 강함에 비해서 을목은 상당히 부드러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뭇잎이라든지 바람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고요. 묘목, 화초, 유실수, 이 과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여기서 보니까 단비, 쪽제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간목은 상당히 머리가 똘똘하고 슬기롭더래야 하고 여우를 근데 요 을목은 요 단비 그죠? 상당히 활동성이 있고 어떤 주어진 팩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요걸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성정을 보게 되면 을목은 겉으로는 상당히 부드럽고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이 상당히 강하다 하는 거. 여기 사람들과 잘 어울리길 좋아하고 인하에 힘쓰는 타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끈질긴 생명력이 있고요. 적응력이 뛰어나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을 참 잘하는 달변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적천수 청관론 이렇게 봅니다. 을목수요, 귀양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을목수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을목은 상당히 비록 부드럽다 이거죠. 아주 부드러워요. 너무너무 부드럽습니다. 꽃입니다. 이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상당히 연약해 보여요. 그렇지만 여기 귀양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양을 찌르고 여기는 소를 갖다가 잡아뜨리면서 해체를 하는 상당히 강인함이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여기 다시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미토, 한여름을 의미하고요. 이 소라고 하는 것은 한겨울을 얘기합니다. 나는 비록 연하고 부드럽고 가냘프지만 상당히 강한 여름이고 겨울이고 나는 그대로 성장을 할 겁니다 하는 걸 갖다가 여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을목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을목이죠. 여기는 보니까 회정, 포병, 과봉, 승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화를 여기 그죠? 품 안에 정화나 병화를 갖다 내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을목이 정화나 병화를 갖고 있으면, 그래서 목생화, 아까 간목에서도 봤어요, 그죠? 내가 탈퇴이화, 바뀌려면 화가 있어야 된다. 이 을목도 마찬가지로 이 화가 딱 화를 갖다 내가 갖고 있으면, 과봉승후, 여긴 봉이라고 하는 건 이 봉황새 봉이죠. 그래서 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금을 얘기합니다. 을목한테는 유금이 칼이고 날카로운 도끼, 톱이 되겠습니다. 승후, 후자는 이게 원숭이 후자예요. 신금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을목한테 내가 만약에 병화나 정화가 있다고 하면은 유금이나 신금은 진짜 무서운 금의 속성들인데 목을 갖다 칠로 들어오는 아주 이런 쇠붙인데 나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봉승후,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병화나 정화를 갖다 내가 안고 있다면 그 무시무시한 쇠붙이 유금이나 신금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걸 갖다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허습지지, 기마, 여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허습지지, 허하다는 얘기죠. 지지가 너무나 허하고 내가 통근을 하지 못했으면, 내가 힘이 약하고 있으면, 비록 말을 말을 갖다 올라탄다는 얘기죠. 기마, 여구, 말을 갖다 올라타고, 말이라고는 오화예요, 오화. 그래서 여기에 너무나 허하다고 해도 이 뜨거운 오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기 근심할 우자, 그죠? 두려워한다, 근심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허습지지, 지지가 내가 땅이 나한테 이렇게 통근하거나 지지를 바탕을 해주지 못하면 말을 올라탄다고 하더라도 나는 근심,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등나 개갑이면 가춘가추다. 등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옆에 간목만 내가 기댈 수만 있다면, 간목만 내가 칭칭 올라탈 수만 있다면 가춘가추, 봄이든 가을이든 어떤 계절이고 간에 나는 늠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지운천하 아까 우리 봤죠? 그 간목에서는 땅이 윤택하고 주변이 나한테 화평하면, 좋으면 천년이고 만년이고 그 자리에서 늠름하게 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을목에서는 여기 보니까 간목만 있다면 나는 봄이고 가을이고 간에 늠름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상당히 적전수, 간목, 을목, 목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병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병화는 양의 속성이 양의 불이죠. 양 중에 양, 병화입니다.
병화는 큰 날개로 포용하듯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상적으로는 태양화, 조명, 밝은 어떤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고, 여기는 사슴을 얘기합니다. 사슴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일부 다처제를 갖다가 거느리고 다니는 그 사슴을 얘기합니다. 뿔이 날카롭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암사자들, 사슴을 데리고 다니지만 개 중에 그죠? 다치거나 그 높은 데서 살지 않습니까? 사슴은.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다치거나 삐거나 해서 못 오는 암사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다른 무리들을 끌고서 갑니다. 어떻게 보면 매몰차게도 보이죠? 이 성정을 보게 되면 상당히 정열적이고 적극적이고 화끈하지만 불같이 조급한 성격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미에서의 빠른 실정을 나타내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 게 병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병화나 정화나 예절은 상당히 밝습니다. 그죠? 그 말이 너무나 많고 잘난 척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남의 잘못을 잘 지켜주지 못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사교력의 최고 어떤 사교력.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가면 병화가 있으면 그 단체가 화목하고 즐겁고 재미납니다. 그래서 병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 병화가 그죠? 생각보다 자기가 한 만큼 인덕이 좀 부족한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는 게 병화입니다. 하지만 병화를 싫어하는 산남만성은 없어요. 모든 것들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향해서 전부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단지 그걸 표현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상당히 약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뭐 그렇게 도와주는, 그렇게 따뜻한 태양 바라보면서 감사 고맙다고 절하고 인사하는 친구들은 별로 못 봤으니까요. 자, 여기 보니까 병화맹렬, 병화맹렬, 여기 기상모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병화는 상당히 맹렬, 아주 강하죠. 너무너무 강해, 너무나 뜨겁습니다. 자, 잘못하면 폭염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거나 이게 농작물들이 막 죽는, 말라버리는 이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병화가 뜨거우면 무섭습니다. 기상모설, 이 병화는 수화해하고 물이 오면 불이 꺼지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기상모설이 있어요. 여기 서리상자나 눈이 오거나 서리가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를 갖다 속이고 그를 기만하고 다 제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여기 숨어져 있네요. 아무리 뜨겁다고 하더라도 나는 다 업신여기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태양이 태양이 떠올라야지. 여기 보니까 새들도 노래하며 먹이 구하러 가고요. 이 어부들은 또 고기 잡으러 가고, 태양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도 볼 수 있겠네요. 능단, 경금, 봉신, 방검 이렇게 나왔어요. 이 경금, 아주 강하디 강한 경금은 내가 능히 내가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병화가. 그럼 내가 녹여버려요. 그런데 봉신, 방검, 근데 경금인 양의 금인데 음의 금인 요 신금을 만나게 되면 반겁, 나는 반대로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신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신합 할 때 신금은 쾌재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지만 병화는 신금을 만나면 완전히 기가 꺾이고 쪼그라드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겁이 나거든요. 만나면 겁이 난다. 토중생자, 수창현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토가 이게 물이가 져서 토들이 흙이 많으면 생자, 이거 그죠? 자상해지고 사랑스러워져요. 토하면. 이상하다. 병화맹렬이라고 그랬는데 병화는 강한 게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고 기질이고 재능인데 토가 많으면 자상해지고 사랑스러워진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흙이 많으면 화생토, 내가 할 일이 많아지는 거랑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뜨거운 기운이 전부 다 시작되고 기운이 다 빠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좋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이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좋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안타깝고 자기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여기 보면 수창현절. 하지만 물이 미친 듯이 날뛰고 하더라도 나는 꿋꿋하게 그들에서 절개를 지킬 거예요.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하늘까지 올라와서 자기를 타치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네. 자, 여기 보니까 호마견양, 감내, 성멸 이렇게 됐어요. 호마견양이라고 하는 거는 호랑이잖아요. 그죠? 호랑이 인, 이거는 말, 오, 이거 개, 인오술, 화국이요, 화국, 사막. 인오술이 오면, 인오술 고향에서 인오술이 내 사주 밑에 지지에 인오술이 있는데, 화가 많은데, 화국인데, 감내 성멸. 또 감목이 터덜터덜 운에서 오게 되면, 목생활을 해갖고 완전히 불이 그냥 너무나 강해지다 보니 나는 멸망하고 말 겁니다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불이 왕한 양중의 양 병화가 이 맹렬한 이 병화가 기상모소라는 이 병화가 토가 많을 때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인오술이라고 하는 화국을 이룬다든지 화의 기운이 많을 때 또다시 목이라고 하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는 도저히 견뎌내지 못하고 그냥 호로록 죄가 되고 마는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갑을병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이어서 정화부터 시작해서 청관론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